예,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5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서울하고 포항 지역 경매 물건들을 쭉 봤는데 예, 뭐 모르겠어요. 아, 가장 큰 결론은 뭐냐면은 이제 오늘 확인한 것도 뭐 확실히 그 집값이 오르는 것도 이제 대부업들이 많이 주도를 했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죠. 서울 거 보면 특히. 그러니까 대부업에서 돈을 많이 빌려준 지역이 옳은 건지, 옳은 곳을 대부업들이 많이 빌려준 것인지, 뭐가 뭔지는 뭐 그들만의 사정일 테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대부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보고 있다. 부동산 담보로 해가지고 더군다나 그 최고 이자율이 20%로 낮아지면서 그러니까 일본계 대부업체인 사나머니였나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흑자 낼 수 없다고 철수를 했죠, 얘네들이. 그때 이미 이런 낌새가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이고. 자, 새해에 부동산 이야기 뭐 이렇게 여러 개 지금 뭐 대통령 입으로 막 쏟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걸 쭉 보면서 그 뭐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설명들을 쭉 그 하는 채널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야기 보면은 완화한다고 그랬지만 그리고 뭔가 해주겠다 뭐 어쩐다 막 하지만 우리가 그 시행령과 법률이 있죠. 법령과 시행령에서 그 국회의에서 꼭 통과가 되어야 해야 될 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 행정부에서 그냥 국토부 장관령으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이 있죠. 근데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지금 현재 던지는 거는 뭐 명확한 사실은 이게 시행령은 뭐에 종속이 돼야 돼요? 법률에 종속이 돼야 되죠. 국회에서 통과한 법의 범위 안에서 시행령을 이제 요랬다 저랬다 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각종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토부 장관의령으로 뭐 규정을 정한다. 뭐 이렇게 법률로 되어 있으면 시행령에서 이제 그 규정을 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걸 갖다가 최대한 확대해 줄 수는 있어요. 국토부에서. 그런데 지금 발표하는 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국회에 가서 지금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선에서 진 패착의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그 법을 그렇게 법률안을 과거에 갑자기 막 무리하게 그 부동산 관련한 법들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뭐 시행령도 있었지만 그것을 갖다 다시 던졌다. 이거 바꿔야 된다. 내가 공약이야. 나 대통령이 이렇게 바꿀 거야. 라고 공약에 던졌다. 그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의도가. 야, 한마디로 민주당 니네 엿대라 이거 아니에요. 예. 어차피 민주당에서는 이걸 갖다 그러면 아유 대통령님 그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개정안을 내주니 그럼 우리 국회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라고 민주당에서 다수 의원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할까요? 그런데 안 할 것 뻔히 하면서 민주당에서 들어주기 어려운 요구를 막 던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그 바로 될 것처럼 지금 막 던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탓을 뭐예요? 민주당 탓을 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 참 사람들도 지금 신도시 이야기 특히 많이 하잖아요. 신도시 이야기 하면서 거기 인구가 몇 명인데 그 표가 몇 표냐. 그 표가 다 뭐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만 한다고 그러면 100%다 이쪽으로 오느냐. 그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진당에서 머리 쓰는 게 참 답이 없으니까 이제 저렇게까지 하는 것 같아요. 예, 답이 없으니까. 이제 선거 기간 동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민주당 때문에 이제 통과가 안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 예. 민주당이 좀 이렇게 불편한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에 이제 민주당이 그 해놨던 올가미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 공격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다 풀어줄 수 있을 것처럼. 과연 이제 소위 말해 우리가 요즘 많이 유행하는 이제 프레임 전환, 프레임 전환인데. 그래서 내놓으면서 참 이거를 국민들이 얼마나 저걸 믿을 수 있을까. 그죠? 예, 새 공약에 대해서 막 다들 막 분석하는데 다 머리 아픈 얘기고 말도 길고 그거 아니 그렇게 규제 풀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예. 근데 문제는 현실성이 없단 말이에요. 어? 그 현실성이 어디서 막히는 거예요? 실제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원만에 갈 수 있느냐,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장에서도 안 좋아요. 예, 그렇게 못 갑니다. 못 가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형식상 민주당이 장애물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노인네들 상대로 젊은 사람도 자기가 재건축에 관련된 재개발 관련된 지역에 빌라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원망을 갖다가 일 좀 하려고 하는 윤석열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 이 나쁜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 이렇게 이제 집주인들 분위기를 몰고 가겠다. 저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지금 부동산 시장을 쭉 봤을 때 다 얘기하고 저쩌고 하는데 연착륙 얘기한단 말이에요. 연착륙. 부동산 값이 어서히 하락해야 됩니다. 부동산 값이 하락한다는 거는 대한민국 경제의 침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가 됐든 일본도 봅시다. 일본도 거품이었다고 하지만 거품이었을 때 일본 경제가 제일 좋았던 거잖아요. 일본 경제가 거꾸로 지면서 부동산 침체를 같이 온 거고 경기가 좋은데 부동산이 내려간다? 그런 사례는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봐요. 예. 이게 경기가 좋아지면 무조건 부동산은 올라가는 거고 또 좋아질 거라고 하면 좋아질 거라고 해도 올라가죠, 부동산은. 왜 있는 자들의 물건이라 그래. 있는 자들의. 없으면 돈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동산 가치가 적든 크든. 그래서 핵심은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 뭐겠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은. 네? 부동산 값이 너무 상대적으로 비싼 거 아니냐. 그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비싸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과연, 진짜 비싼가?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과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호가, 그죠? 시장에서 정 고점 대비, 이야기 하잖아요. 고점 대비라고 말하죠. 평균가가 아니라. 고점 대비를 기준으로 너무 높이 올랐으니 낮춰야 된다. 사실은 이 논리 때문에 민주당이 부동산 분야에서 욕을 먹은 거예요. 예, 왜? 고점이라고 해서 그 고점에 거래가 많았느냐, 그 알 수 없는 거래 가지고 자꾸 고점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예. 집값이 올랐는데 우리 서민들 어떻게 사냐, 이런 논리로, 예. 전 정부에서 고생하다가 정권 뺏기고 오늘날 이 모양이 됐죠. 조금씩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부동산 값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내린다는 것은 국민들의 자산 가치가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비싸다? 이 문제로 이제 끝날 문제는 아니고 제가 지금 갑자기 졸리기 시작했어요. 횡설수설하고 있어요, 맞도.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짧게 끝내겠습니다. 급변하는 것은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급락, 급등 다 좋은 일 아니에요. 좋은 일 아니고 우리가 시장에서
대부분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어야만이 준비할 수 있죠. 혼란에 안 빠지고. 예, 그런데 지금 너무 뭐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이제 힘드니까 폭락할 것이다 막 이렇게 외치고, 그래도 부동산은 오른다 이렇게 외치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치에 잡히는 것은 내렸다라고 잡힐 겁니다. 예,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내렸다라고 잡힐 거고요. 우리가 체감하는 것 중에서는 신축 같은 경우는 뭐 그건 원래 비싸게 나오는 거고, 중간 지역,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많이 거래되는 지역, 예, 여기는 글쎄요, 저는 조금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예, 왜 이렇게 보냐면, 그러니까 극과 극, 많이 비쌌던 아파트와 많이 싼 뭐 빌라나 이런 거는 많이 폭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테고, 그건 이제 거품이 뭐 잔뜩 꼈어. 그러니까 많이 비싼 아파트는 거품이 잔뜩 낀 거고, 많이 싼 아파트는 빌라나 이런 건 뭐예요? 예, 시장에서 이제 외면받다 보니까, 이제 사용 기한이 이제 끝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폭락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테고,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보합세를 이루는 아파트들은 거의 보면, 예, 2000년도 이제 후반에 지어져서, 예, 지금까지 오는 아파트들은 뭐 전고점 대비 뭐 이딴 소리 할 건 없고, 예, 크게 뭐 큰 변동 없이, 예, 시장이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조금, 예, 상황에 따라서는 뭐 지금 현재 물가가 너무 올랐으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조금 오르는 현상도 나타날 테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는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어떤 정부든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세금이 적게 고치는데 뭐 자기네들이, 예, 가난한 사람들 집 사라고 집값 떨어뜨리진 않아요. 예. 예. 각종 정책을 이제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비싼 아파트를 갖다가 올려주는 어떤 그런 정책은 필수는 없을 테고, 결국은 이제 중간지대인데, 정부가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잘 나가게 되면 현 정부가 그냥 뭐 사법 리스크 없이, 사법 리스크가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지금 사법 리스크를 지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꾸준히 간다 그러면 중간 지역은 어찌 됐든, 그러니까 저는 탄핵만 되지 않는다면 중간 지역은 약간 오를 거라고 봐요. 예, 오를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됐든 부동산 가격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라서, 정부 정책에서 또 부양 정책을, 각종 혜택을 준답시고 부양 정책을 자꾸 펌프질하면, 연초부터 지금 저러고 있는데, 예, 어떻게든 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향상된 가격에 거래가 될 수 있다. 예, 그게 이제 중간 지역이고, 예, 무조건 가장 고가 지역과 가장 밑에 지역은, 예, 무조건 하락하고, 예, 거기는 뭐 정치와 상관없이 시장 자체가 이제 무너졌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예, 보는 입장이고, 만약에 진짜 뭐 탄핵이 된다, 정권이 뭐 국회에서 완전히 200표 이상 민주당이 나온다 이러면, 부동산 쪽에서는 이제 중간 지역도, 예, 좀 많이 무너지는, 전체적으로 그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니 뭐 국가가 저기 뭐야, 대통령이 탄핵되고 뭐 하고 뭐 국회가 막 이렇게 나가고 뭐 대통령 선거 다시 하고 막 이러면, 그죠? 예. 부동산 값은 정치적으로 흔들리면, 예, 떨어지는 게 100%입니다. 100%. 예.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남북 전쟁이라도 지금 하는 상황이 직면했다 그러면 뭐 한국의 모든, 예? 건물값은 김정은이가 쏜 거에 맞을 확률이 높은데 무조건 다 폭락이지. 예. 부동산은 정치적인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그것이 뭐, 설사 우리가 국민들이 싫어하는, 대다수가 싫어하는 윤석열 정권이 잡는다 하더라도, 예, 일단은 예, 정치적으로 혼란기 때는 폭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예, 그거는 좀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으로 혼란되면 어떠한 부동산 정부에서 부양 정책을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금융이라든지 부동산의 어떤 세금 감면이라든지 뭐 어떻게든 부동산을 올릴 수 있는 요소를 희망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 자체가 이제 막히기 때문에 이번 총선 때 민주당이 이기면 부동산은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거다. 더군다나 지금 그 혼란이 커지는 이유 중에 클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되겠어요? 윤석열이가 지금 연초에 이것도 해준다 저것도 해준다 지금 이쪽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해서 헛바람을 지금 잔뜩 집어넣어놨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탄핵이 됐어. 그러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누구 탓이 돼요? 여기 지금 내가 대박 칠 수 있었는데 누구 탓이 돼버려요? 민주당 탓이 되는 거지. 민주당 탓이. 예. 그걸 갖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설사 최대한 수용해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민주당 탓이 되는 거죠. 원망만. 이유 없이. 이유 없이 싫은 거지. 이유 없이 저 새끼 때문에 잘못된 것 같지. 뭔가 그 논리 보면 앞뒤 안 맞는 논리들이 많죠. 우리가 보면. 아유 놀려서. 거듭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참 이렇게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자 연초에 우리 윤 대통령께서 공약들을 하도 남발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대선 때 국진당이 진다 그러면 부동산은 이제 진짜 역풍이 불 것이다. 신도시 중심으로 이제 원래 놓친 고기가 커 보인다고 뻔히 안 될 건데 혹시 저게 되겠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만약에 민주당이 200석 이상 집권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수도권 중심 위주로 그죠? 폭락할 거예요. 민주당 200석 이상 집권하면 부동산은 폭락합니다. 폭락을 느껴질 만큼. 그런데 이제 중간지대는 사실은 뭐 별 의미 없고 폭락해봤자 좀 기다리면 다시 올라가니까.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조합을 갖다 설립을 용이하게 했단 말이에요. 재건축 조합을. 근데 대부분 주민들은 재건축 아이씨 뭐 별로 기대도 안 해. 안 되고 뭐 의미도 없어. 나는 하기 싫어. 자,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주민들이 한다 하더라도 누가 문제냐면 재건축 조합장을 하려고 설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선거 때 누구 편을 들고 누구 선거 운동을 하겠어요. 국진당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소문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그 동네에서 목소리깨나 내는 사람들.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200석 이상 집권을 해서 김건희 잡아놓고 특검 가고 윤석열 끌어내리고 뭐하고 막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 절차 동안 그죠? 탄핵한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 헌법재판소 갔다 와야지 또 뭐 저쪽 해야지. 윤석열대로 또 발악할 테고. 자, 이런 혼란기에 빠진다. 그럼 뭐 1년 동안은 부동산 시장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면 근데 그 와중에 그 원망을 부동산이 거래가 안 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틈에 그 원망을 누구 탓을 해요? 민주당 탓하겠죠, 뭐 민주당. 누구 때문에 싸웠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니들이 싸우는 바람에 여기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잖아. 어? 예. 그렇게 하여튼 제가 지금 요번에 그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이거는 국민을 갈라치기 하기 위한 정쟁으로 몰아갈 그럴 부분만 했다. 유독 지금 부동산 정책을 많이 지금 던지고 있어요. 다 해줄 거 마냥. 졸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뭐 방송 내용이 썩 저도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컨디션이 특이하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